네, 안녕하세요. 예, 네, 70번째 강의. 오늘은 세추입니다. 세추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추는 많이들 보셨고, 많이들 쓰는 글자죠. 네, 그래서 세추는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70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를 했는데, 앞에서는 이런 모양이죠. 불명이. 네, 그러니까 요 글자가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요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했는데 새처럼 보이시나요? 예, 보이면은 새추입니다. 그리고 새는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 사선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야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 예. 한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기 때문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옆으로 보고 한자를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한자에 원래 쓰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세추는 이렇게 해놨는데 세추에다가 한자도 제가 올려놨어요. 자, 이거는 배운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죠? 나무, 목입니다. 예, 나무, 목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줄기, 다음에 가지를 내렸죠. 그리고 이거는 뿌리를 내린다. 예. 그래서 나무, 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은 나무 위에 새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자겠어요? 무슨 자는지는 모르지만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거죠. 둥지를 트는 거예요. 이런 글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추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조지단미예요. 예, 꼬리가 짧은 새의 총칭이에요. 꼬리가 짧은 새 중에 대표적인 게 참새 작자죠. 예, 그러니까 참새가 대표인데 조지단미예요. 그러면 조는 새조자 맞죠? 이거는 새추잖아요. 새조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새는 어떤 새겠어요? 세추는 꼬리가 짧으면 새조는 그렇죠. 꼬리가 긴 거. 예. 그러니까 새는 꼬리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여기다가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자를 만들시기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글자를 보더라도 이 글자가 뭔지를 모르지만 이 글자의 의미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리할 때 우리가 모양으로 만들면 상형이다. 뜻으로 만들면 회의다. 뜻을 빌려왔다 그러면 가차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거 뜻을 옮겨갔다 그러면 전주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말한 책이 설문해자라고요. 예, 그걸로 갖고 지금 늘 설명을 하는 거고, 그때 부수가 540부수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91강 안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부수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왜냐면 앞에 이제 모든 유튜브 강의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자, 새예요. 새추예요. 자, 근데 새에다가 요게 들어갔죠. 뭐예요? 오른손 우죠. 예. 그래서 오른손을 우를 들어서 새 한 마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 줄기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게 한 마리 척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손에다가 새 한 마리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우라고 하기도 하고 오른손 우예요. 오른손은 정자를 쓸 때 손가락이 5개니까 5개를 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팔뚝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3개만 그린 거예요. 예?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우자가 되죠. 예, 그래서 또 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우자를 쓰는 간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우자는 복잡한 건 막 또 우자를 써요. 예? 그 대표적인 게 한나라 할 때 한자죠. 예, 이거는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보고 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글자가 또우자가 된 거예요. 또우가 아니죠. 이거는 진흙근자예요. 진흙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면은 이거의 연상이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축약을 시킨 것까진 좋은데, 제가 이제 간자체가 어떻게 쓰는지 몇 개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옛날 번자체죠. 지금 가리키는 건. 번자체에서는 또는 오른손 운이에요. 자꾸 쓰고. 이게 발달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발달하죠. 나중에는. 예. 그래서 왼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쓰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큼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하고, 왼손에는 장인공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행위를 할 때 주저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한 거를 원형부터 알아야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손에다가 뭐 나무 줄기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 한 마리 척을이라는 거예요. 예, 척확 뭐 이럴 때 척자가 가끔 나와요, 경전에. 자, 그다음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노풀체는 새가 있는데 여기에 몇 산을 크고 높은 거예요. 자, 산인데 새가 날아갈 만큼 말하자면 높은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채씨가 많죠. 우리 여러 군데 채씨가 있잖아요. 해주 채씨도 있고 경주 채씨도 있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거를 만들 때 새하고 관련된 설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예,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 아니고 대고야. 예, 그러니까 대자 고자가 쓰기 쉬운 건데 이런 글자가 경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게 해요. 일례로 소적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대고가 나와서 소적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소적 대고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편액이 어디 있냐? 대전에 가면 동충당에 가면은 소대헌인가 있습니다. 네. 소대헌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당학각 재현 누정할 때 헌자를 써요.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해석이에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작은 것에 기본이 돼 있어야 큰 거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소적고대가 제가 얘기했으면 아니고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예? 예. 소대를 표현할 때 공자는 뭐랬냐? 기본이 돼 있어야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큰 거를 이루지 못한다 할 때 소적고대를 써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한자 다 알죠? 작을 소, 높을 고, 클 때. 그죠? 그러니까 대고야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크고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을 채를 씁니다. 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결합하면서 이제 한 자씩 할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는 쉬운 자에 한해서. 네. 자, 모일집이에요. 아까 나무목이 있었죠? 새가 어디에 다 앉아요? 나무에 앉아요. 그러니까 부수는 뭐예요? 새추예요. 이럴 때는 어디다가 붙인 거냐? 나무목에다가 새추를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추로 간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뭐가 모여들었다? 새가 모여들었다. 모일집. 그래서 뭐 할 때 집대성한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쓰잖아요. 집합하면은 뭐예요? 이거예요. 모여라. 예. 집합하는데 하면은 한자로 쓰면은 모여, 얼로, 집으로 모여. 이게 삼합집이에요. 뭐 인간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합의한다라고 할 때는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 또 설명해 놓은 글자가 재밌어요. 여기에 임금군자, 다스릴 군자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양이죠. 예. 그래서 군조, 예. 군조, 새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새의 무리는 재상, 제목상야. 어디에 있다?
나무 위에 존재한다. 제가 짜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예, 예, 짜이. 예. 그러니까 군조 제 목상야, 새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다스리는데, 저는 이 무리 군자를 보면서 재미있는 거는 다스리는데 뭘 다스려요? 양을 다스린다고. 또 근데 양과 관련된 그런 그게 많죠. 네, 성경에도 양을 잘 다스리라고 하고 우리도 양이 많아요. 지금은 양자를 하는데 양자의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선자입니다. 이렇게 쓰죠. 예. 지금은 근데 이거는 원형은 이렇게 쓰죠. 양 세 개예요. 그거를 이제 편하다 보니까 점으로 한 거예요. 아직 양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이거를 양이 착한가? 아니거든요. 양을 표현하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놈으로 표현해요. 못된 놈이에요. 예, 양을 그렇게 표현해요. 겉으로는 순한데 속으로는 못된 놈이니까 잘 다스려야 된다. 양의 속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게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요 글자가 재밌는 글자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동물 부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르는데 양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집단, 어쨌든 집합, 그죠? 할 때 모이는 거예요. 합자도 이거를 이렇게 쓸 때 왜 쓰지 하잖아요. 혹시 몰랐는데 이걸 사람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봐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삼합집이에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났고 인간은 어디 살아요? 세모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합집, 집을 쓸 때는 세 개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 합한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이제 단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도 동몽 일일 유학이니까요. 이제 동물과 관련된 이제 부스도요. 이제 한 5개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물과 관련된 부스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